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제도 관련 핵심 요약 정리에 대한 이제 설명은 마쳤고요.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를 또 똑같이 진위형, 괄호넣기형, 그리고 선다형, 사지선다형 문제를 한 문제씩 저하고 풀어보면서 앞에 핵심 요약 정리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구매확인서에 대한 문제네요. 정의가 지금 어떻게 내려져 있냐면, 구매확인서란 융자 대상 증빙 또는 과거 수출 실적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 수입 원자재, 그리고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국내용 신용장을 말한다. 여러분 당연히 틀리죠? 이거 지금 정답이 뭐지요? 예, 내국 신용장에 대한 일반정의입니다. 내국 신용장, 국내용 신용장이다. 내국 신용장의 종류에는요, 원자재, 완제품, 내국 신용장이 있고요. 하나 또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임가공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임가공 내국 신용장은 원자재 임가공이 있었고 완제품 임가공 내국 신용장이 있었는데 무역금융 융자 수혜 기업이 외국한 은행과 임가공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융자금 종류를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원자재 자금으로 약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구매항에서는 수출이 아니고 수출보다는 좀 더 광의의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수출을 포함한 외화 획득용, 원료,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구매할 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의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데 내국 신용장에서 주어지는 거래에서 주어지는 똑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관세환급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발급받아야 되는 그 서류를 바로 구매확인서라고 한다라고 일반 정의를 내려드렸었습니다. 다음 문제요. 내국 신용장은 신용장 기준으로만 개설이 가능하다. 왜 X예요? X잖아요. 그죠? 내국 신용장은 뭘요? 신용장 기준으로도 가능하고 과거 수출 내지는 공급 실적 기준으로 모두 가능하다. 그렇지만 뭐는? 예, 구매 확인서는 뭐는 안 된다? 예, 그 발급 근거 서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의 차이입니다. 라고 제가 요약 정리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설에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보시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물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하고요. 관세환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리고 그 신용장에 근거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수출 내지는 공급으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이게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X가 돼야 돼요. 내국 신용장뿐만 아니고 여러분 내국 신용장도 포함이 되지만 이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도 뭐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그리고 관세환급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었습니다. 내국 신용장은 국내용 신용장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조건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이거 역시도 내국 신용장 개설 조건의 1번이 여러분 뭐였었어요? 내국 신용장은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양도 불가능한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irrevocable, 취소 불능 신용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국 신용장에 취소 가능 신용장은 없어요. 그래서 조건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명확히 오답입니다. 지금 해설해요. 내국 신용장은 취소 불능 신용장일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관계 당사자, 개설은행하고 공급자인 수혜자 그리고 개설 신청인 구매자 전원 합의 없이는 조건 변경 및 취소가 절대로 불가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내국 신용장의 조건 중에서 유효기일은 물품 인도기일의 최장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최장 5일이 아니고요.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오답입니다. 유효기일은 최장 5일이고요. 다만 내국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수출할 거기 때문에 마스터씨 수출 신용장 등의 선적 인도기일 반드시 앞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되는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신용장 기준 원자재 내국 신용장 개설 금액은 근거 서류인 수출 신용장 등의 본선 인도 조건 금액 범위 내이다.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봐줘보세요. 이게 O일 것 같아요? X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 무역금융 시간에도 나왔던 거예요. 무역금융에 저희가 융자금 종류를 얘기하면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무역금융 융자금 종류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한국은행에서 지시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주지 마세요. 자금 생산 단계별로 자금 소요 시기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용도별 금융 아닙니까? 용도별 금융. 뭐 포괄 금융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포괄 금융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용도별 금융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1번 원자재, 2번 생산. 요 두 개는 자사 생산업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제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장이 없는 타사업체들. 이렇게 정의 내렸던 거잖아요. 그죠? 자, 원자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얘기는 무역금융에서 원자재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신용장 기준이기 때문에 근거서류인 수출 신용장에 들어왔다 이거죠. 본선인도 조건도 맞아요. 무역금융은 물품 제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지 운임이나 보험료까지 지원해 주는 여신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맞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인도 조건 금액 범위 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다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원자재하고 생산지 포함 금액. 이게 본선 인도 조건 금액 범위 내로 들어오면 이거 다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잖아요. 원자재 내국 신용장 개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설 한번 볼까요, 한번? 원자재 내국 신용장의 개설 금액은 근거 서류인 여기 금액에 뭐만큼이 돼야 됩니까? 무역금융하고 똑같아요. 원자재 의존액 내지는 원자재 의존율 범위 내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완제품은요? 아니잖아요. 완제품 이거 두 개 나누면 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완제품 자금을 설명을 만약 문제에서 이게 만약에 원자재가 아니고 완제품 내국 신용장을 신용장의 개설 금액은 수출 신용장 등의 본선 인도 조건 금액 범위 내이다라고 물어봤다면 이 문제는 O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원자재 내국 신용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답이 X가 되는 겁니다. 자, 구매하기서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은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용 완제품이다. 이거는 온 것 같아요, X인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네, X가 돼야 되죠. 아까 제가 내국 신용장과 구매하기서 제도를 말씀드리면서 구매하기서 제도의 어떤 정의와 일반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구매하기서는 은행 지급 보증인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업체가 나도 수출하는데 나는 내 돈 주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국 신용장 개설이라고 하는 여신 지원을 통해서 무역금융 융자 지원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수출을 하고 그리고 수출 기업에게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 그리고 관세상급 혜택을 받는 그런 혜택을 나 역시도 수출한다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게 구매항에서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현금으로 물건 사시더라도 수출한다면 근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출에다가 구매항에서는 뭐가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잖아요. 요거. 자, 왜 범위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출 당연히 포함이 돼요. 요거는 어디까지? 내국 신용장 거래는 수출 거래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항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광의의 범주까지를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관광 사업을 위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해서 구매항에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 거래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 이런 경우에도 이러한 외액득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 뭐가 된다? 영세율 혜택과 관세 환급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게 내국 신용장 거래와 구매하기서 거래의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임가공 위탁의 경우에는 구매항에서 구매 대상에서 쳐야 된다. 아까 구매항에서 특징 중에 맨 마지막에 아마 요약정리의 핵심 요약정리 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내국 신용장에서 임가공 내국 신용장 개설이 가능하듯 구매항에서 거래를 하실 때도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에도 구매항에서의 구매 대상에 포함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X.
물품 구매뿐만 아니고요. 임가공 위탁 거래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교재 요약 핵심 요약 자료에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구매항의서의 사후발급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물품 제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후발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수출이나 외화획득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했어요.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까 현금을 주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구매항의서를 발급받아야지 영세일 혜택도 받고 관세하급 혜택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수출이나 외획용 물품을 내가 구매를 국내에서 하면서 구매항의서를 발급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항의서를 뒤에 사후에 발급받는 것을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구매항의서 사후발급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그 구매항의서 사후발급이 언제까지 가능했냐면 그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아마 1기하고 2기로 나뉠 텐데요. 1기가 과세기간이 언제냐면 매년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요 기간 중에 내가 수출용 내지는 외화획득용 물품을 국내에서 내 돈 주고 샀는데 아차하는 실수로 구매항의서 발급받지 못했어요. 그럼 구매항의서를 내가 발급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뭘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세일 혜택도 못 받고 관세하급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후발급 제도가 생겼고요. 요 1기 기간 중에 거래가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구매항의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후발급을 언제까지 허용을 해주냐면 그 다음 달 7월 25일까지. 2기 기간 중에 거래가 일어났는데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과세기간 만료일서부터 만료일 기준 그 다음 달 25일까지 사후발급을 허용해 줬었는데 여러분 이 사후발급 제도가요 없어졌어요. 구매항의서 사후발급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후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연 설명을 제가 추가로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후발급 제도 이 기한은 지금 현재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한에 관계없이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요. 국내 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 실적은 무역금융 융자 대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무역금융 첫 시간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X가 돼야 돼요. 무역금융 융자 대상은 직수출 실적도 있고요. 국내 공급 실적도 있지만 이건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공급 실적도 뭐 해야 돼? 나도 수출에 기여했다 그죠? 나한테 물건 사는 사람이 수출했으니까 인정을 해준다. 딱 두 가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내국 신용장을 받고 물건을 공급해 준 실적, 그리고 구매항의서 현금, 구매항의서에 의한 물품 구매인 경우에도 구매항의서를 받고 물건을 공급해 준 이 실적, 이 두 가지는 국내 공급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 X가 돼야 됩니다.